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2분을 뽑아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뽑는 기준은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3가지 형식에 잘 맞춰서 보내주신 분들이고, 일단은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길어서 꼭 댓글로 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쓰시고 댓글에 메일을 보냈다고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게요. 메일은 이제 상담 신청할 때만 받고, 만약에 뽑혀서 상담을 받게 되신다면 피드백은 댓글로 주세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사연이 좀 구체적으로 써주신 분들이 뽑힐 확률이 높은데, 특히 직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재의 직장 또는 전공 분야를 좀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분야와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요리나 식재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형태는 회사를 다닌다. 또는 나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이다. 이런 식이죠. 분야와 형태. 혹시 구체적인 직장명을 알려주시고 싶으시거나 또는 협소한 분야라서 설명을 해주시되 이 부분은 미공개를 원하시면 모자이크 처리는 해드립니다. 그 부분은 빼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연은 읽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신청해주신 분이 형식도 잘 갖추셨고 내용도 구체적이셔서 그분을 뽑았습니다. 닉네임은 신미안 님입니다. 네, 첫 번째 신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2번째 제가 뽑은 분은 닉네임 초록콩 님입니다. 일단 내담자 분들은 사주 용어를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안 쓰거나 그런 용어들 중에서도 대중적이고 쉬운 용어를 쓰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상담을 해볼게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도입 부분은 쓰고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럼 이제 신미아님의 사연부터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단 닉네임과 생일이 79년 8월 3일 양력으로 저녁 7시 55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여성분이십니다. 직장 직업 관련이에요. 대학을 20살에 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커피숍 등에서 일을 해오다 20대 중반부터 옷가게를 2번 하고 31살에는 낮에는 회사 격리, 밤에는 야간대, 아동 청소년 복지과를 나왔어요. 졸업 후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없어서 전공을 살리진 못했고 그 뒤 타지역서 고깃집을 운영. 너무 힘들었고 오래 연애한 남친과 2015년에 결혼을 하고 그 뒤에 동네 작은 옷가게를 운영했고 폐업 후 19년에 고깃집을 엄마와 동업. 네, 또 올해 폐업을 했고 현재 올해 2월부터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변이 없으면 내년 3월쯤 간호조무사 시험을 앞두고 있고 현재는 학원 공부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점핑은 있지만 일 관련 서술이에요. 어릴 적부터 옷가게가 그렇게 좋았고 하지만 3번 다 그냥 그랬어요. 돈을 벌진 못하고 주변에서 옷가게가 맞지 않는다고 다 말리더라고요. 고깃집은 형부가 프랜차이즈업을 해서 2번 했고요. 전 고깃집이 너무 싫었답니다. 상황이 열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 네, 30 초반에 학교를 다니며 처음 해본 격리일은 잘 맞아 열심히 하였고 현재는 간호조무사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길이 맞는지, 나에게 맞는지, 또 안 맞는 업으로 헤매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이 많아요. 지금은 더 헤매면 안 될 상황 시점이고 나이도 많고 그러네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너무 크고요. 혹시 제게 잘 맞는 업은 무엇인지 늘 아주 궁금했답니다. 네, 이런 사연입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명식을 이제 조회를 했어요. 이렇게
이사주는 김인연, 신미월, 이민일, 경술씨입니다. 네, 이렇게. 우선 이 신미연님은 양의 수, 네, 즉 임수. 올해는 상담 대부분이 임수일간이었는데 신기하게 첫 유튜브 상담도 임수일간이네요. 이 임수일간이 늦여름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임수일간이라는 것은 임수는 이제 큰 댐을 뜻해요. 또는 호수, 바다. 만약 이것을 이제 운동성으로 본다면 저장하고 모든 만물이 휴지기에 들어가는 겨울이죠. 보통 겨울이라는 거는 이제 저장하고 머무르는 운동성을 뜻하니까 그러한 내가 만물이 발산하고 화려하게 운동하는 계절인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나라는 사람과 내가 타고난 환경은 우선 첫 번째가 가족이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은 직장. 크게 보면 사회죠, 사회. 이러한 나와 나의 환경이 운동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늘 괴리감이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은 추구하는 것은 저장하는 거나 휴지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 환경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죠. 그래서 늘 원하는 바와 실제 살아가는 삶이 달라서 힘들죠. 하지만 또 이것이 꼭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와 나머지 구성의 운동성이 다르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식으로든 채찍질한다는 것. 또 이 사주가 타고난 월뿐만 아니라 나머지 글자의 구성도 이 토로 된 글자, 주황색 색깔이 같은 건 같은 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오행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 외에 다른 글자들은 다 여름을 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토라는 게 다 각자 다른 계절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토들은 다 조토예요. 조토. 조토라는 것은 화를 품고 있는 토라는 뜻이죠. 결국은 여름성을 띠는 토. 또 이게 관으로 있어요. 관으로. 그러면 결국 관이 많은 사주. 결국은 나와 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는 정말 아니겠죠. 나 자신은 조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구성들은 발산하는 기질이 많고 그런 현실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 하니 그 발산하는 삶 속에 내던져진 거죠. 그래서 본인 자신도 스스로 내가 조용한 사람인지, 아까 임수처럼, 수라는 건 어쨌든 물이니까, 아니면 구성하는 글자가 이렇게 강하니까 발산하는 기질이, 나는 그래서 발산하는 사람인 건지 헷갈리죠. 되게 평소 이런 경우는 잘 발산을 하고 살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수는 수죠. 조용히 혼자 있기를 원하고 결정적인 속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성이죠. 또한 어쨌든 이 똑같은 글자가 많다는 것은 강한 거죠. 이 글자들은 관이고, 관은 나를 조절하는 인자. 그러니까 나를 조절하는 인자. 다시 말해서 신미아님은 살면서 굴복당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아니죠. 바로 이 관이죠.
관은 이제 보통 여자에게 배우자나 직업을 뜻하니 내 사주의 주인공은 배우자이거나 일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산다거나 배우자나 이제 남자한테 끌려다닐 수 있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관, 그리고 인으로 구성된 사주이고, 사주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관다자 사주, 또 이 여기에서 없는 오행이 있어요. 화가 없죠. 빨간색. 네, 그 화가 신미아님에겐 재성을 뜻하기 때문에 무재성 사주. 또 본인인 이 수, 다른 데에는 이 검정색의 색깔이 없죠. 그래서 무비겁 사주. 제가 지금 얘기한 명리학적 용어들이 초록창에 검색하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 신미아님을 뜻하는 뜻일 거예요. 네. 그것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관이 많은 사주들은 어쨌든 주도권을 잡기 힘들고 이 관들에게 끌려다니고 이 일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신미아님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타입입니다. 이 모든 그 글자들이 정을 뜻하죠. 뭐든 간에 뒤에가 편법을 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고, 그나마 시간으로 가면서 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조금 잔머리도 쓰시고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건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깨도 피우시고 하게 될 거예요. 좋죠? 앞에서는 너무 모든 것들이 발을 정자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신을 표현하는 글자 자체도 되게 약해요. 그래서 겉으로 속마음을 말 못하고 꾹꾹 담아놓고 있을 확률이 높네요. 이런 것들이 이 사주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구성은 이제 어떻게 보냐? 큰 틀에서 먼저 재물적인 속성이 강한지 아니면 명예적인 속성이 강한지를 이제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간이라는 것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나 자신은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재성, 재물, 그 다음에 관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은 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지만 어떤 속성이 좀 더 강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주는 관과 인으로만 되어 있는 사주예요. 사실 이 식신이라는 것은 일단 너무 약하고 결국은 명예적 속성이 강한 사주입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사연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직업성을 연결할 때 좋아하는 것은 옷가게를 매우 좋아했겠지만 재미를 못 보고 30대 초반에 다니며 처음 해본 격리일은 잘 맞아 열심히 했고, 즉 장사보다 명예적 속성에, 다시 말하면 월급쟁이를 할 때 그 일이 잘 맞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명예적 속성이라는 게 내 명예를 드높이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틀을 갖는 거죠. 틀. 내가 부여하지 않은 틀. 또 사주 자체가 이런 구성은 돈 버는 재주보다는 주어진 일에 이제 위에서 시키는 그런 일들을 잘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서 재물이 자연히 따라오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관이 강한 경우에는 또 너무 조직 사회가 강한, 그런 강한 곳에 있으면 도리어 너무 많은 일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이 많다는 건 어쨌든 나한테 일이 많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 그렇기 때문에 감투를 많이 쓰지 않는 조직사회에서 참여를 하거나 전변, 즉 직업을 변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조직이라는 틀을 갖긴 해야 하니 장사하고는 아주 안 맞는 사주죠. 다만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장사를 하려면 그 형태나 분야 그리고 운을 아주 고심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호조무사는 역시 조직 생활이 강하지 않은 직장 생활로 들어간다는 것. 보통 이제 병원이, 큰 병원은 또 다르겠지만 병원들이 대부분 의사 한 명에 간호사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직이 강하다기보다는 약간 조직 사회가 강하다는 것은 이 밑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이 딸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굉장히 이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의사 하나에 간호사, 이렇게 간호사 여러 명, 이런 구조가 좋은 거죠. 또 10년 주기로 이렇게 운이 바뀌는데 대운이라고 하죠. 현재 대운은 또 칼을 쥐고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본인이 꼭 칼을 들고 하지 않아도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잘 맞고, 또 다음 대운 또한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안 좋은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요. 이 사주 구성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본인이 주도하에 하는 장사는 안 된다. 만약 장사를 꼭 해야 한다면 분야와 형태를 잘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하시는 간호조무사는 운에 의해서도 좋은 직업 그리고 분야 형태이니 잘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관이 많은 사주들은 시달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기본 이 구성에서 맞지 않은 장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운 때문에 그래요. 흐르는 운이 이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성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현재 지금 선택하신 거는 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그 일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신미안님의 상담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은 이제 초록콩님, 닉네임 초록콩. 생년월일시가 음력으로 1986년 12월 5일, 시간은 오전 10시 반, 여자분이시고 출생 지역은 경남입니다. 일단 명식을 본인이 좀 아시네요. 안녕하세요. 무료 사주풀이 신청합니다. 작년부터 사귄 사람과 올해 초 상견례를 했습니다. 가을 겨울쯤 결혼을 하자고 슬슬 준비하려던 차에 경진월, 4월이죠. 갑작스럽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서둘러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금방 자연유산이 되고 그 사이에 많이 싸우고 실망해서 7월 말에 제가 이별을 구했습니다. 헤어지고 나니 후회는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의 과정들로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제 사주에 이런 일을 겪을 운명이 나와 있나요? 액땜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경자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저의 연애, 결혼운, 배우자 자리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먼저 제가 또 이제 풀어놓은 초록콩님, 나이는 34, 병인년, 경자월, 개축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일단 역시
또 이 사주도 수일간이네요. 음의 수지만 조금 앞에 분과는 환경이 다르지만 이 수일간, 음의 수, 개수는 개수가 즉 겨울에 태어났어요. 개수는 뭐 이슬비, 계곡, 약간 흐르는 물이죠.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겨울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겨울비를 떠올리면 물상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그런 글자를 대표하시는 분인 거죠. 이 시기에 개수가 이 시기에 태어난 거는 음이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고 뭉쳐져 있는 성질이죠. 이미 개수가 그런데 그런 내가 겨울에 태어났으니 이것은 나와 내가 태어난 환경이 일치하니 시간에 혼동이 잘 없어요. 다만 이것이 꼭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조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적절한 양기가 보완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기에는 타고난 연, 이 글자 외에는 다 음기가 강합니다. 같은 화라도 좀 다르죠, 여기랑. 그래서 겉으로 큰 틀인 태어난 연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모양이 발산하는 기질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적당히 그래서 활동적이고 잘 어울려 다니시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조용하고 다정하고 자상함이 있으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곱씹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그게 꼭 그 상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집착. 이 개수일간이 이런 구성을 가지면 한 가지에 몰두해서 깊게 파고들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렇기에 사연에서는 헤어지고 나니 후회는 없고 미련도 없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매일 밤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사주 자체가 연애 따로 일 따로 하기가 어려워요. 성격상 약간의 결벽증, 또 도덕적인 강박성, 고집이 상당한데 크게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이 사주도 겉으로 보는 모양과 자신의 모습이 좀 달라서 복잡하죠. 초록콩 님도 스스로는 나는 복잡한 사람이다 생각하실 듯한데 이게 먼 관계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또 길게 오래 보면 이제 초록콩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일단 그 성격적인 면 이 사주의 특징은 음의 응집이 굉장히 강해서 누구든 건들기 어렵고 하지만 또 가까이 잘 지내면 다정하고 섬세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것을 이제 크게 좋아하지 않고 그 선을 넘는 것을 허용해준 사람들하고는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해요. 어쨌든 발산하는 기질이 약해서 실제는 좀 활동력 있게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성에서 역마 속성이 있는 글자들도 있기도 해서 보통은 일적으로 옮겨 다닌다든지 활동력 있게 사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연애와 애정 사이에 들어가면 먼저 사연 중에 임신, 유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 사주는 수정, 즉 난자하고 정자의 만남은 시우나 그 수정체가 벽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착상에 있어서는 유지하는 것이죠. 임신을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그냥 이 사주 구성이 임신 유지가 잘 안 되는 차가운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버텨주는 힘이 적기 때문이기도 해요. 언제라도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임신을 전혀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원래 수정이 잘 되기는 하니까 착상이 안 되는 부분은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사실 수정 자체가 안 되는 사주들이 더 임신이 어려워요. 여튼 그렇기에 무조건 이 사주는 계획 임신을 하셔야 해요. 1년 동안 몸을 만들고 년, 월을 좀 따져가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이것은 이제 임신과 착상의 문제지, 착상이 잘 되었다면 그 뒤에 아이 출산과 기타 등등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은 건 아니에요. 그냥 사주상 유산의 확률이 높고,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계획한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하에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 이성 관련해서는 이 사주가 어떠냐? 일단은 이 초록콩님은 이성을 볼 때 매우 까다롭게 따져요. 정신적이든 현실적이든 무엇인가 채워야 하는 운동이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고를 때도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배우자는 이 관 자체를 보고 연애는 식상을 보는데, 이 사주는 유일하게 이 자리에 관이 있죠. 또 식상은 이 연지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연애 만남의 기회가 크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운과 궁합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배우자라는 게 초록콩님 사주에는 편관으로 있는데 또 이 편관이 월의 글자와 합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종종 배우자가 배우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 역할을 하지만 종종 자신의 본분을 잃을 때도 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다만 만나지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 구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궁합을 봐야 되는 이유죠. 또 이 관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제대로 조금 서 있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이 축토의 특징도 있지만 여튼 뭐 다른 것들도 인해서 그런 작용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관도 결국은 다른 글자들하고 조화성이 좀 떨어지는 형태죠. 이 말은 배우자와 나는 조화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편중성이 있어서 고달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느냐? 초록콩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제 만나실 때 형태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남자를 선택할 때 일단 첫 번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자. 이게 뭐 공무원이나 큰 기업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자체가 크게 변화성이 없고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고 매해 같은 일을 반복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면 좋고, 그런 분과 주말 부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편중성, 즉 편중성이라는 것은 기울어 있다는 거죠. 기울어지는 거는 배우자 덕에서 애정, 동거, 재물, 이 세 가지가 배우자 덕이라면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애정이나 재물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거를 포기하는 게 낫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편중성이 존재하고 조화성이 떨어질 때는 그런 모양으로 지내면 별 탈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일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는 형상으로 지내면 어쩔 수 없이 모양 그대로 편중성이 있게 되니까 다른 일에는 별 탈이 없죠.
괜히 이제 자주 붙어 있어서 서로 조화가 안 돼 다툼이 있게 하는 모양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 개수일간 자체가 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서 쌓아두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는 게 굉장히 이제 서로에게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잘 표현하는 방법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상 만남을 하는 인연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고 또는 취업, 자격증 관련 공부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에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나 명예, 승진 같은 명예적 속성이 강한 장소에서 만나지는 경우가 있고 연애 결혼보다는 누군가의 소개로 특히 윗사람으로 인해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렇게 만나는 게 안정적이고 또 언제쯤 남자가 들어오느냐 하면 사실은 뭐 쭉 내년부터도 쭉 남자 운은 다 있어요. 그 해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남자 운은 쭉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럼 진짜 급하게 하게 돼요. 뭔가 시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 2002년, 2023년 이때에 가면 사랑에 빠져서 가는 것으로 봐서 계산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랑에 빠져서 가면 또 순수한 결합이라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애정과 현실적인 부분 적절히 갖는 해가 2024년이고 다만 이때 만나는 남자는 만만치 않은 타입의 남자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2025년에도 좋습니다.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해예요. 여튼 대신에 중간에 말했듯이 궁합을 꼭 보는 게 좋아요. 이 사주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생애에 보통 많으면 5번에서 6번까지 배우자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선택에 의해서 배우자의 그림자, 결국 나는 배우자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궁합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주를 가진 다른 여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5번에서 6번의 기회 중에 어떤 거가 갈지 모르죠. 부모와 태어난 장소,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같은 사주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그 배우자로 인해 자식 인연이 오고 그 작고 큰 것들이 모여서 성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식을 얻느냐는가 이것도 번영인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다 배우자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궁합은 꼭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운도 어쨌든 남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태 어떤 식으로 남자를 봐야 하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두 분 제가 상담을 드렸는데요. 두 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명리학 사주 용어를 좀 알고 내 사주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용어를 섞어서 써주세요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신청할 때 같이 써주세요. 상담도 되고 공부도 되면 이제 일석이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 달아주시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많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